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 사회 마지막 편을 하는 거야. 농민 봉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19세기 농민 봉기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니까 홍경련안하고 임술밀란을 가장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 건다. 근데 이제 조금 확대시키면 이제 격은 밀란이라고 하는 거야. 밀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농민 봉기만 정리하면 되니까 조금 더 합시다. 밀란은 신라하대, 구체적으로는 진성여왕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밀란이 발생했다 할 때 신라하대 요 시기를 일단 하나 물어본다. 처음에 다시 복습 겸 하는 거지. 그때 일어났던 건 뭐야?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해야지. 원종과 애노의 난. 그래서 이때의 밀란을 초적의 물이 이렇게도 표현했지.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이때 붉은 바지 입은 도적, 적고적이 출현했다. 그래서 농민봉기, 천민봉기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야? 원종과 애노의 난 얘기 나와, 적고적 얘기 나와. 간다. 신라하대 진성여왕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밀란이 또 많이 발생한 시기가 또 요때 물어보지. 고려 무신집권기 때. 고려 무신집권기 때. 그 요 두 시대 공통점이 그런 거야. 공통적으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구나. 그리고 요 무신집권기 때 밀란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몇 가지는 좀 기억해두라 그랬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난이지, 이 시대에. 자, 그래서 밀란 얘기 막 나오는데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 김삼이 효심, 만적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면 어느 시대로 간다? 고려 무신집권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그것도 있지만 무슨 상승?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천민들의 밀란도 일어나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만적의 난인 거죠. 그래서 그게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가는 거야. 조선으로 가는데, 조선 시대는 이제 먼저 좀 크게 확대를 하면 16세기부터 대표적인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애가 나타나. 홍길동, 연산군 때 의적이야. 연산군 때 활약했던, 의적해서 홍길동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은 서얼 출신이야. 서얼 출신이다. 근데 이제 조선의 3대 도적놈, 3대 의로운 도적놈 해가지고 세 사람을 지목한다고. 홍길동, 그다음에 임꺽정, 장길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홍길동은 기록에 의하면 한 연산군 때 활약한 의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란 소설 있죠? 그거하고는 구분해야 돼. 그 홍길동전의 주인공이 홍길동인 건데, 그 홍길동은 서울 출신으로 연산군 때 활약했던 의적으로 나오는 거고, 허균의 홍길동전이지, 그거는 광해군 때 편찬되는 거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구분하면 어쨌든 연산군 때 홍길동 나와. 그 다음에 또 16세기에 또 나오는 게 임꺽정이냐. 임꺽정의 난. 꺽정. 이게 이제 주로 잘 물어봐. 임꺽정. 그래서 임꺽정은 그때 16세기 경제 상황 할 때 했죠. 임꺽정은 명종 때. 이 사람은 주로 백정 출신이란 말이야. 백정 출신으로 황해도 등지를 중심으로 활약했다 해가지고 임꺽정, 백정 출신. 그래서 요게 사료 지문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내용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백정 출신으로 임꺽정이 나오면 16세기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16세기 사회 상황 물어볼 때 임꺽정의 밀란을 제일 잘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건 더 기억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그러면 선조겠지. 임진왜란 때 일어나는 게 있어. 그건 이몽학의 난이라고 해. 이몽학의 난이라고 한다. 이거는 선조 때야. 선조. 임진왜란 중에. 이몽학도 서울 출신이야. 서울 출신. 이렇게. 그래서 이몽학의 난은 그냥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밀란 이렇게 말하면 돼. 임진왜란 중에 일어났던 밀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냐면 장길산으로 갑자기 그냥 장길산. 장길산은요 광대 활약했던 의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습종 때 광대 출신으로, 그러면 뭐야, 장길산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사람을 3대 의적이라고 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시대 상황 파악할 때 주로 사료지문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는 요게 제일 잘 나오니까 임꺽정의 난은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한다. 요 밑으로 쓸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19세기는 어느 왕 때? 순조도 있지. 그 다음에 어느 왕? 헌종도 있지. 그 다음에 어느 왕? 철종도 있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순조 때 일어난 사건. 노론벽파가 일으킨 천주교박해. 신유박해. 다시 한번 복습. 신유박해. 맞지? 신유. 그 다음에 같은 해 1801년에 공노비 해방. 맞지? 공노비 해방. 모든 공노비 이러면 안 되고 주로 낙공노비 대상 66,000명. 공노비 해방. 그 다음에 1811년에 홍경래난. 홍경래난.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홍경래난. 그래서 주로 내용까지 물어보는 밀란은 19세기에 일어난 밀란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홍경래난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하는 거야. 홍경래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종 때는 뭐가 있었지? 천주교박해 있었지? 신유, 그 다음에 기해박해, 맞지? 기해박해, 그 다음에 병오박해 이렇게 하는. 기해, 이렇게. 그 다음에 철종 때 서얼들에 대해서 청료직 진출을 허용했다. 그걸 신의 허통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 허통, 신의 허통. 그 다음에 1860년 최재우가 만든 종교가 만든 동학이지. 동학. 그 다음에 1862년이야. 1862년 임술밀란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야. 임술밀란. 그때 미리 예습했어. 그때 정치편에서 그렇게 나왔을 거야.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삼정 이정청이라는 게 설치된다. 그래서 임술밀란을 계기로 뭐가 설치된다? 삼정 이정청이라는 개혁기구가 설치된다. 1862년.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요 세 개 다시 공부를 하시고요. 어쨌든 신의 허통, 동학, 임술밀란. 그리고 지금 주제를 밀란을 부각시켜야 되니까 조선시대에는 내용까지 물어보는 밀란은 주로 19세기에 일어난 밀란을 주로 물어보는 거야. 두 개. 홍경래난하고 뭐? 임술밀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좀 한번 읽어보는 거지. 267쪽. 농민 저항.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피역저항. 생활이 곤란해진 농민들은 역의 의무를 비해 토지를 이탈한다. 이런 현상은 16세기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야? 조선 후기에 수치체제 개편을 하는 거 아니야.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농민의 부담이 감소될 수도 있었지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정치가 부패하니까 여전히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지. 19세기가 하이라이트지. 그래서 여전히 토지 이탈이 심한 거야. 그걸 피역저항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피역저항. 그래서 이거는 꼭 19세기만이 아니라 이제 크게 이해하라고. 그 다음에 괴서. 이것도 했지. 조선 후기에 가면
꼭 19세기만이 아니라 어쨌든 19세기에 굉장히 많이 잘 일어나지만 어쨌든 조선 후기에 괴서 벽서 사건이 일어난다고. 민간 신앙의 하나로. 그래서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예언 사상이 담겨져 있는 벽서가 붙을 수도 있지. 그래서 괴서 벽서 사건. 그 대표적인 게 뭐 관서비기 사건, 청주 괴서 사건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비밀 결사도 좋잖아. 검계 살죽의 줄, 미륵 신앙을 배경으로 한 저항 집단, 명화적 수족 활동 그런 거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연필로. 그다음에 규모가 큰 범죄 집단이 또 활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서울 줄, 서강단 줄, 평양 줄, 폐사군단 줄, 유민 줄, 유단 줄, 광대 줄, 체단 줄. 그래서 서강단, 폐사군단, 유단, 체단은 규모가 비교적 좀 큰 범죄 집단이라는 거지.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라고 보면 돼. 조선 후기에 이런 현상. 그래서 이런 것들로 농민의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반영하는 거지. 자, 그리고서 이제 홍경련한 거, 임술밀란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농민들의 생활이 여전히 궁핍해지고 가면 갈수록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사회가 민심이 흉흉하고 사회 질서가 막 불안하고 동요가 심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19세기의 밀란으로 폭발하는 거지. 자, 그래서 19세기에 이거는 19세기로 가는 거지. 두 개, 홍경련한과 임술밀란. 자, 그래서 먼저 홍경련을 정리합니다. 순조 1811년. 배경 평안도 서북지방 그거 반드시 줄. 관서 농민전쟁 줄. 그래서 홍경련은요 반드시 지역을 한정해야 돼. 어디에서만 일어난 거야? 평안도. 평안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한 거야? 서북. 평안도가 지역적으로 서쪽 북쪽 도란 말이야. 그래서 서북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평안도 서북. 여기를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도 표현한다? 관서지방. 그래서 관서 농민전쟁 이렇게. 그래서 그거 줄쳐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왜 일어났느냐? 이 지역의 지역적 배경을 좀 알아놔야 돼. 자, 이 지역은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줄. 광산이 많고 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반 세력도 적음 줄. 그다음에 차별 대우에 불만 줄. 자, 그래서 이 평안도 지방은 이런 의미야. 농사가 주로 발달한 지역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주로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농사가 주로 발달한 지역은 주로 삼남지방이라고 표현한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외우지 말고 당연히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기후도 따뜻하고 물도 제법 북쪽보다 많고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따라서 농사가 주로 발달한 지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농사가 주로 발달했다. 지주, 양반 지주들도 거기가 주로 집중적으로 몰려있을 것이다. 삼정의 문란도 결국은 거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지역은 뭐 상품 화폐 경제가 더 발달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상공업이 더 발달한 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 근데 상인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수공업 계층들도 굉장히 많은 동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지역의 상품 유통 경제, 상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중앙의 시전 상인들과 결탁, 특권 상인들, 어용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자, 그래서 거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 있죠? 거기다 쓰세요. 중앙정부 플러스 특권 상인의 통제 수탈 심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앙에 서울의 시전상인 등 특권상인들과 정부가 결탁해서 이 지역에 대한 상업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수탈을 하더라는 거야. 얘네들을 통제해야만 자기네 이익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광산이 많다. 평안도에 광산이 많다는 밀란에서 아주 특이한 문장이야. 농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광산이 많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참가하는 계층은 상인층도 참가하고요. 그 다음에 광산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빨리 홍경련안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양반 사대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 이러면 안 돼. 적다. 주로 양반들은 삼남 지방에 몰려 있단 말이야. 주로. 자, 적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잘 나오는 배경인데, 조선 정치제도 운영할 때 말씀드렸죠, 이미. 조선 관료제 운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쪽 지방,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그래서 특히 거기에 평안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 서북인에 의한 지역 차별, 관서 지방에 대한 차별, 그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홍경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삼정, 19세기는 삼정의 문란이 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삼정의 문란이 주요 원인이 되어서라고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상인층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수탈, 그다음에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주요 봉기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이걸 기억해야지만 사료지문이 나올 때 딱 관서, 서북, 평안도, 차별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빨리 이거 홍경래난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서북 지방에서, 그러나 그건 항상 기억하고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주도 세력은 누구다? 몰락 양반, 홍경래 등 몰락 양반, 상인층, 광산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상인이 참여한 이유는 특권 상인이 정부와 결탁해서 통제와 수탈을 가했다. 그렇지? 몰락 양반층은 주로 차별 대우에 불만이 컸을 거야. 그런 것들이지 뭐. 광산 지역이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 광산 노동자. 그럼 빨리 이거 나오면 홍경래난으로 가는 거야. 자, 가산군 다복동 줄, 평안도민의 호응 줄. 자, 이 평안도민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안도에서 일어났고 평안도민의 호응을 얻어야지. 평안도민 밑에다가 전국적 X 이렇게 써놔. 전국적인 호응으로 한번 바꿔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평안도민의 호응. 청천강 이북의 아홉읍 정령, 청천강 줄, 정주성들 줄, 5개월 만에 평정 줄. 자, 이거는 이 문장이 아니라 사료지문 할 때 또 어려운 사료지문이 나올 때 지역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평안도, 서북인, 관서지방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가산군, 가산, 다복동 아니면 강이 나오면 청천강 이북의 아홉읍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줄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가산군 다복동, 청천강 이북의 아홉, 그러면 평안도민의 호응을 얻었다고 해야 돼. 전국적 호응 X야. 정주성 5개월 만에 평정. 그러면 홍경래난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평안도에서 지역 차별 등의 불만을 품고 일으켰다. 평안도민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진압당했다 정도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술밀란으로 가는 거야. 임술밀란은 몇 년? 1862년 철종 때 일어난 거야. 자, 임술밀란의 배경 뭐다? 삼정의 문란 줄, 관리들의 수탈과 지주의 수탈 줄. 자, 그래서 이거는 주요 원인이 그것도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물론 될 수는 있어. 근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닌 거야. 임술밀란의 주요 원인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야. 그러면 삼정의 문란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불만 얘기. 그 중에서 뭘 더 기억하라고 그래서 군포징수의 군정의 폐단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런 거 용어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막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개혁욕을 막 한다. 그러면 빨리 이 임술밀란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주 원인이다. 따라서 관리들의 수탈과 지주들의 수탈.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진주밀란. 그래서 이 임술년을 말하는 거야. 1860년이 임술년인데 1862년에 일어난 밀란을 통틀어서 임술밀란을 하는 거고, 이거의 시초는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진주밀란을. 그래서 9급 정도에서는 진주밀란과 관련된 사료지문이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근데 7급 같은 경우에는 진주 밀란 아니라 다른 동네도 나올 수 있어. 뭐 공주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삼남 지방의 주요 도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는 거야. 어디서 했던 삼정의 문란에 관한 이야기, 시정해달라는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 임술밀란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됐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국적인 확대가 홍경래나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절대.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어느 때다? 임술밀란이다. 최초는 뭐다? 진주다. 그래서 진주. 근데 이제 진주밀란에 든 사례짐이 나오면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유계춘 줄.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르고 스스로 초군 나무꾼, 거기까지 붙여놓으세요. 머리에 흰 두건, 그거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 얘기가, 농민들이 막 봉기했대. 어디를 점령해야 되는 거야? 진주 관할을 점령했다. 진주를 점령했다. 머리에 흰 두건을 썼다. 유계춘이 지휘했다. 중에서 하나만 나와도 아, 이건 진주밀란이니까 임술밀란을 물어보구나. 그러면 철종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이때는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삼정의 문란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전국 확대 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성행했다? 삼남줄.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면 결국은 수치제도인데 결국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이런 게 더, 농민들이 주로 많은 지역에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삼남 내지는 하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성행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야?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지. 양반 지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이지. 따라서 관리들의 수탈과 삼정의 문란, 지주의 수탈이 심했을 것이지. 그게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시기에 밀란은 처음부터 무조건 무장봉기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향회를 조직하고 합법적인 소총운동을 전개, 그 다음에 봉기의 형태를 띄었다. 그것도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자,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좀 더 심각한 거지. 왜냐면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임술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자 정부에서는 무엇의 파견을 자주 했다? 선무사, 안핵사, 암행어사, 줄. 선무사는 조금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거야. 밀란을 강력하게 진압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백성들을 위무하기도, 그걸 좀 달랜다는 얘기야. 위무해주기도 하는 거고, 안핵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거 왜 일어났나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을 안핵사라고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암행어사, 이때 사건들, 임술밀란의 주요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야. 그럼 삼정의 문란을 야기시키는 주 범인이 누구야? 관리들란 말이야. 지방 수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방 수령을 감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의 파견이 잦았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선무사, 안핵사, 암행어사의 파견이 잦았습니다. 그거 줄.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은 특히 더 별표쳐놔. 그래서 이때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되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봤더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삼정의 문란이란 말이야. 지방 간의 수탈이 심한 거야.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거지. 그걸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단순하겠지만 삼정이정청은 이때 설치돼야지 홍경래난으로 설치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게 자꾸 이렇게 섞이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삼정이정청이다. 이거는 뭐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기구라고 이해하면 돼. 그런데 결과까지 알아놔. 실제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더 나가서, 그래서 정부는 이때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개혁을 목적으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여전했으며, 그래서 다소 진정될 수는 있어도 농민운동은 계속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두 개는 내용까지 정리해 놓으십시오. 홍경래난하고 뭐 임술밀란.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 밀란만 하나 정리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신라하 대신성령 때, 고려 무신집권기 때, 19세기 세조정 시기 때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야? 그럼 뭐 밀란이지 뭐 밀란. 그럼 공통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한 시기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는 임꺽정에 나는 사료지문을 가장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본 거야. 그러나 항상 먼저 뭘 해야 된다? 홍경련과 임술밀란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사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엔 조선의 문화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화가 조금 제일 그래도 정치 다음으로 많은 내용이 문화거든? 그냥 그것도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